1950년대 유럽, 모든 이들이 열망하는 약이 있었다. Sweetie, wake up and take this.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도 먹기만 하면 단번에 일으켜 세우고 It is broken. Give me the medicine. 뼈가 부러졌을 때도 바르기만 하면 낫고 Have you tried this? It works wonders! Really? 심지어 신비의 정력제라 불리며 중세 유럽 최고의 명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명성이 차지했던 약의 이름은 바로 무미아였다. 무미아는 가벼운 감기나 두통에 상비약으로 사용되는가 하며 화상이나 상처난 피부에 바르기도 했고 뇌전증이나 중금속 중독 등과 같이 심각한 질병에 쓰이기도 했다. 용도에 따라 물약은 물론 가류약이나 연고나 고약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 다양한 가격대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무미아란 약이 존재했다. 집집마다 거실에 비상상비약으로 무미아가 한 병씩 놓여 있었는데 집안에 무미아가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 당장 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다들 불안해했다. 집안에 무미아가 떨어지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서 구해놓아야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무미아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그런데 1893년 영국의 이집트학자 월리스 버즈가 미라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안에 이 무미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세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무미아가 이집트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미라를 약으로 썼단 말을 듣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죽은 후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특수한 약품으로 처리한 것으로 대개 수천 년 동안 무덤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미라를 어떻게 약으로 썼던 것일까? 그 비밀은 미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숨어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통 미라를 만들 때 내장을 제거한 뒤 붕대로 몸을 단단히 싸매는데 이때 사용하는 붕대가 그냥 보통 붕대가 아니었다. 이 붕대는 모략 성분과 향신료, 희귀한 허브들이 잔뜩 들어간 특수 용액에 오랫동안 담가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붕대를 담갔던 용액의 주요 성분인 모략은 이집트 근처 아프리카 인근 해내서만 나는 나무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살균, 정화 능력이 뛰어나 성경에도 아기 예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 귀한 약재로 선물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찌감치 몰약의 효능을 알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 몰약을 미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몰약나무가 나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몰약이 잔뜩 스며들어 있는 붕대는 물론 미라의 시신까지 약효가 있을 거라고 믿고 약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사실 미라를 약으로 사용한 기록은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에서도 발견된다. AD 40년에서 90년 사이에 활동한 그리스 의사이자 약학자였던 디오스 코리디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이미 미라를 치료약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세기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의사 엘마가르는 위역질, 뇌전증, 발진 등 다양한 질병에 미라가루를 썼는데 효염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미라로 만든 무미아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약이 된 것이다.
급기야는 무미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실제 몰약보다 미라로 만든 무미아의 약값이 비쌀 정도였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몰약을 직접 먹지 않고 몰약이 스며들어 있는 미라를 먹으려고 했던 것일까? 당시 중세 유럽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귀족들은 집을 이집트식으로 장식하는가 하면 파티장 중앙에 미라 한 구 정도는 놓여있는 게 유행일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약 그 자체보다는 미라가 지닌 영혼 불멸의 이미지에 반해 몰약보다 몰약이 수천 년간 스며들어 있었던 미라의 약효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무미아가 고가로 팔려나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집트 미라가 필요했다. 그래서 해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이집트 미라들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여기저기서 미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심지어 미라를 유통해주는 전문 브로커들까지 생겨났다. What am I gonna do? Have you heard anything about it? Yes. He said he's gonna need a few more days. A few more days, for God's sakes! How many days does he need? This isn't working, obviously. I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미라는 늘 부족했고 전문 브로커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미라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다. 급기야 이집트로 도굴단을 보내 미라를 도굴하는가 하면 밀매까지 서슴치 않는 등 미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다다른다. 결국 브로커들은 이집트와 가까운 곳에 몰약나무가 자라며 미라 풍습을 지는 곳이 있을 거란 생각에 아프리카 인근 해안에 있는 테네리페 섬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현지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동굴 앞 섬의 생겼자는 신성한 곳이라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다. Just go in. I'm sure there's something great in there. 그가 본 곳은 동굴 안을 가득 채운 미라들이었다. 이 섬은 동굴에 수백, 수천 구의 미라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Take those mummies out at once! No! Don't touch them! How much money do you want? Just tell me. No! I can't sell them! How about now? 이 섬에 미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라 발굴단들이 앞다투어 이 섬을 찾아왔다. 16세기 이 섬에서는 미라들이 있는 동굴들이 5개나 더 발견됐는데 동굴마다 1000여 구도 넘는 미라들이 있었다. 미라 전문 브로커들은 현지인들을 매수 또는 협박해서 수천, 수만 구의 미라들을 모두 다 싹쓸어 유럽으로 보내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지금 이 섬에는 미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아프리카, 이집트 인근 섬들을 모두 샅샅이 뒤져서 미라를 찾아낸 미라 브로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가 더 필요했다. There are no more mummies anywhere! We've searched all the islands! What are we gonna do? There's something I need to talk to you about. Well, what is it? 그 당시 미라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브로커들 사이에 비밀리 행해지는 새로운 수법이 생겨났다. How have we moved so far? This one was heavy. Say, where did it come from? It's from the clinic. A typhoid patient. What? And he still wants to use his body? Yeah. 급기야 미라가 부족해지자 브로커들은 불황자나 죄인들의 시신, 병에 걸려 죽은 시신들을 마치 이집트 미라인 양 속에서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것이다.
무미아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끔찍한 부작용에 대한 기록은 당시 유명한 의사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1564년 프랑스 명의로 불렸던 의사 라퐁테는 무미아의 약효에 이상을 느끼고 당시 가장 큰 미라거래소를 방문한 뒤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I made an attempt to see the stock of mummies of the chief merchant of mummies in Alexandria, and I learned a shocking truth. I discovered that they were made from the bodies of prisoners and others who had died from the most loathsome diseases. Therefore, I want to spread the truth and stop the use of mummies as a drug. 의사 라퐁텐이 무미아 약이 지닌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주위에 널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미아의 인기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무미아란 약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미아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자그마치 300여 년간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약으로 사랑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